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가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욕구사정입니다. 욕구사정. 우리 욕구사정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을 강조해도 우리 평가, 우리 제가기관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연결 항목도 욕구사정에는 급여지급 계획서와 결과평가가 됐든 모든 게 연동되기 때문에 욕구사정이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지만 또 난이도가 높고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비중도 제일 크고요. 점수도 제일 크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욕구사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욕구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작성하는 건 제가 응용편이다, 실천편이다, 정말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마 최대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정리하는 마스터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좀 지식을 쌓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예, 되셨죠? 제가 요새 몸 상태가 정말 안 좋거든요. 제가 올해가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오는 거는 5월이지만 영상은 4월 말에 지금 찍고 있는데 4개월 동안 병원을 23번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은 병원을 갔습니다. 안 아픈 데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기관이시면 제가평가 끝나면 좀 쉬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평가가 끝나면 이제 또 요양원을 진행하다 보니까 몸이 지금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지금 죄송한데 이제 47인데 건강검진 했더니 신체 나이가 51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강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데도 병원을 4개월 동안 23번을 갔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가장 소중한 건 내 몸입니다. 내 몸. 물론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가장 소중하지만 내가 건강해야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업무도 중요하고 평가 결과도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 내 몸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제가 이 영상 끝나고 그 다음날 또 임플란트 수술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어깨 수술도 지금 해야 되는데 어깨 수술 일 바빠가지고 어깨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신나게 어쨌든 힘차게 욕구사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 기본 지식 좀 볼게요. 점수는 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 4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이 욕구사정에는 위험도 평가와 급여계획과 급여계획 적절성, 급여계획 결과평가 이 모든 것들이 연동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점수는 4점이 배정되어 있고 평가 방법은 서류로 오로지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 개인 편철에 이 욕구사정 부분을 편철하셔야 된다 보시면 된 거고 난이도는 최상, 마음 같아서는 최사사사상, 극상 최고의 난이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이제 평가일까지 이 평가 지표가 적용된다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올해 꼭 평가가 아닌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평가 매뉴얼이 2023년 1월부터 새로 적용이 됐잖아요. 이 평가 매뉴얼은 다음 평가 매뉴얼이 발표할 때까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솔직히 말씀은 다음 평가 매뉴얼이 발표되면 그 매뉴얼은 끼케야 1년? 많아야 2년 적용돼요. 기존 매뉴얼이 통상 2년 정도 더 적용된다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거를 앞으로 또 매뉴얼 바뀌면 또 그거 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듣자가 아니라 지금 매뉴얼이 다음 평가에서도 더 많은 적용이 된다, 기간이 적용된다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욕구사정은 무조건 연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연 1회 이상, 연 1회 여기다가 이상이라고 다시 쓸게요.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욕구사정은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일단 한 번 이상 하면 점수는 똑같이 만점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란 말은 뭐냐면 365일 기준으로 꼭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내로. 그건 응용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022년까지는 유예 30일이 적용됐었지만 23년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응용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1년 안에 그냥 1년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아셨죠? 총평은 서술형으로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유예기간이 없어졌다는 거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욕구사정에서 좀 말씀드릴 거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욕구사정 서식이에요. 예전부터 써왔던 서식이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이게 2022년 여름 정도에 새로 발표됐었던 욕구사정 새로운 서식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2024년 1월 달에 새로 개정돼서 이 욕구사정이 또 올라왔던 겁니다. 변화된 거는 우리가 주요 질병 상태에서 종합의견만 첨부가 돼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이게 중간에 그 질병 상태에 대한 종합의견을 저쪽 최종 종합의견에 넣으라고 했더니만 혼란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종 서식이 올라왔는데, 평가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아주 옛날부터 그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가요? 한 10년 이상 전부터 썼던 이 욕구사정을 써도 문제는 없어요. 평가는 왜냐면 8개 항목만 들어가 있으면 평가에서 무조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서식을 쓰든 새로 나온 이 서식을 쓰든 점수는 똑같다. 변화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기간에 편한 걸로 쓰시면 되세요.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평가에서는 얘가 됐든 제가 됐든 둘 다 인정한다라는 거. 따라서 평가 기준 1번은 뭐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이상 욕구사정을 진행하자. 이 얘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욕구사정을 했을 때 우리가 뭘 또 준수해야 되냐면, 그게 평가 기준 2번이라 봐주시면 되세요. 욕구사정에는 꼭 8개 항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그 8개 항목마다 판단 근거, 즉 판단 근거가 뭐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신체 상태에 대한 판단 근거, 그 다음에 주요 질병에 대한 종합 의견 또는 판단 근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걸 뭐 판단 근거가 됐든 종합 의견이 됐든 단순하게 체크하지 마시고 종합 의견을 쓰라는 겁니다. 제가 응용편에서도 말씀드리고 많이 말씀드려요. 욕구사정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 가면 갱신될 때도 하시고 등급 변경 때도 하시고 뭐 이런 이유에도 하고 하다 보면 한 어르신의 3-4번의 욕구사정들을 하세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내용을 복사하지 마시라고요. 날짜만 바꾸고 내용이 똑같아요. 전년도과랑 올해께. 이 말은 뭐냐면, 욕구사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분들이 내용이 너무 이제 쓸말이 안 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만 바꿔 진행돼요. 확인을 꼭 하시라고요. 오히려 이거는 무조건 100% 감점이에요. 이건 복사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응용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근데 어린 상태가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무리 없지 않냐. 근데 어린 상태가 변화가 없지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을 똑같이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판단 근거 기록하실 때 전년도랑 똑같이 완전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건 제가 응용편에 올려드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평가기 욕구사정을 작성을 하실 때는 화면에 있는 이 8가지만 들어가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식 같은 경우는 예전 구서식이 됐든 2022년 이후 또는 2024년 1월에 나왔던 신서식을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작성법 설명은 마스터하기가 아니라 응용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시고, 자꾸 화면에 지금 뭔가 에러 뜨는 메시지가 뜨는데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욕구사정에 대한 저만의 핵심 꿀팁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긴말자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긴말자 어르신의 21, 22, 23, 24년께 1년 이내에 다 작성된지 보셔야 되세요. 365일 딱 됐을, 그러니까 366일째 작성돼도 평가에서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1년에 한 번 반드시 그거에 있는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은의 말씀드립니다. 욕구사정은 우리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우리 평가관들이 나와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부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린 상태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큰 복사만 아니라면 주관적으로 내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걸 왜 그렇게 작성했단 말은 못해요. 근데 작성 날짜는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부분 또 복사 부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질병 판단 그거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에 공단에서 새로운 욕구사항 서식이 나왔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거요. 이거 나왔을 때 이 주요 질병 상태에 종합 의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 의견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종합 의견 판단 근거를 생략하고 넘어간 기관들이 많았어요. 반드시 저 주요 질병에 대한 판단 근거 칸이 없는 게 우리가 있다면 저 맨 뒤에 총평 종합 의견에 질병에 대한 총평이 있나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시라면
감점을 맞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또 중요한 건 이러한 욕구 사정과 또는 낙상욕차인지 욕구는 급여계획 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진행할 때는 낙상욕차인지 욕구 진행을 하고 뭐 그 다음날에 급여계획을 진행하든가 아니면 최소 낙상욕차인지 욕구를 오전에 하면 오후에 계획을 작성하든가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는 걸 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이러한 욕구 사정이나 이런 편철을 연도별로 편철할 거냐 어르신별로 편철할 거냐 이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죠. 한 어르신에 대한 개인 편철 안에 어르신에 대한 연도로 편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개인 편철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연도별로 어르신 편철도 할 거냐 아니면 바인더나 클리어 파일에 3년치 4년치 한 번에 넣을 거냐 이거는 기관에서 우리에게 맞는 걸 쓰시면 돼요. 단지 저라면 저는 바인더나 이런 큰 바인더에 3년치 평가표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 넣고 하나 가지고 저는 진행한다. 그렇게 저는 제 기준은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 재가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20일간 욕구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스터하기는 지금 보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마지막 정리라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영상 안에 들어가서 작성법이라든가 매뉴얼의 상세 설명을 또 한번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항목이 중요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1번부터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라는 거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